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5월 30일 월요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미준 패밀리 여러분들 즐거운 마음으로 멋진 주말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족은요, 아주 오래간만에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떠났다가 1박 하고 지금 일요일 날 돌아와서 방금 전에 샤워하고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다녀온 지역의 이름은 스트라포드 어펀 에이븐이라는 작은 동네입니다. 예전에 한 2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절친한 친구들이 거기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 얼굴도 볼 겸 또 아이들하고 또 외출도 할 겸 해서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자, 이번에 갔다 온 스트라포드 어펀 에이븐이라는 동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지도가 이제 영국의 지도인데, 동쪽에 밑에 지방에 보시면 이제 런던 있죠. 지금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이 런던 위로 쭉 올라오면 저랑 제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캠브리지가 보입니다. 여기 캠브리지죠. 여기가 런던이고요. 2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면 이제 나오는 게 캠브리지인데요. 이 북쪽으로 가지 않고 서쪽으로 이게 쭉 올라가시면 약간 북서쪽이죠. 1시간 반 정도, 1시간 거리에 이제 옥스포드가 있거든요. 이 옥스포드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쭉 올라가다 보면 여기 스트라포드 어펀 에이븐이라는 동네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동네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유명한 세계적인 작가 셰익스피어가 태어난 곳입니다. 그래서 행가가 아직도 보존이 되어 있고요. 해마다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뭐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관광 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스트래트포드 가서 찍은 사진을 몇 장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인공은 제 딸인데, 제 딸이 지금 점프를 하고 있는 이 배경이요, 셰익스피어의 생가입니다. 뭐 1616년인가 이제 셰익스피어가 작고를 했거든요. 따라서 이 집이 얼마나 오래된 집인지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실 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낡은 집입니다. 하지만 잘 유지를 해서 지금까지도 관광객들이 사진 많이 찍고 하는 곳이고요. 지금 보시는 동네가 바로 스트라포드 어펀 에이번, 뭐 전형적인 그 잉글리시 타운의 모습을 갖추고 있고요. 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관광객 자체가 이 지역을 좀 부스트를 해준다.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많은 관광객들이 아이스크림 먹고 다니고 사진 찍고 하면서 액티브한 그런 타운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이 에이번이라는 강 앞에 찍은 건데요. 영국의 대부분의 아름다운 도시들은 이렇게 강을 끼고 있습니다. 캠브리지 역시도 이제 캠하고 브리지가 합쳐져서 캠브리지잖아요. 캠강을 건너는 다리가 많다고 해서 캠브리지인데 이 캠강도 굉장히 예쁩니다. 나중에 제가 사진을 한번 찍어서 보여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 아이들이 이번에 좀 컨셉이 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하고 한번 같이 뛰어봤는데요. 이번에 오픈 에이번 강 앞에서 이렇게 온 가족이 점프 한번 하면서 멋진 가족 사진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스트라포드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나중에 에어비앤비 예약을 하나 하고 또 그 근처까지 또 야외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교회 쪽에 가서 굉장히 한적한 팜이죠. 그러니까 농부가 하는 에어비앤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영국에는. 그래서 이 팜에 묵으면서 그 주변에서 이제 비디오도 찍고 사진도 찍고 하고 놀았는데 보시는 것처럼 뭐 길에 이렇게 염소도 돌아다니고 양도 돌아다니고 뭐 말도 있고 소도 있고 굉장히 좀 정겨운 그 영국의 시골 냄새가 물씬 풍기는 이런 동네에 좀 시간을 보내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 딸이 너무나 이 그 양을 좋아해서 같이 사진 찍고 싶다 그래서요. 자동차를 가다가 섰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중간에 잠깐 서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도망가더라고요. 제가 보시는 것처럼 그냥 가다가 차 바로 세우고 지금 비디오를 찍고 있거든요. 이런 동네에 가서 아주 예쁘죠. 영국의 시골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 되시면 런던뿐만 아니라 이 영국에 오시면 런던 밖으로 차를 가지고 좀 한번 나가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가 지금 우리 가족이 가서 1박을 했던 농장이거든요. 농장의 젖소가 무려 1000마리 가까이 있는 굉장히 커다란 규모의 농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장의 주인이 이제 남는 부지에다가 오두막을 만들고 이 오두막에서 B&B를 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굉장히 좀 즐거운 시간을 이번에 선물을 해줬다. 이렇게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영국의 농촌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 집은요, 너무나 그 부지가 넓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타고 한 10분을 가야 이 농장이 끝날 정도로 완전히 엄청난 대규모의 농장을
가족이 운영을 하는데 5대째 같은 그 농장을 계속 대를 이어서 대물림하면서 좀 농장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인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자, 아무튼 저의 주말은 이랬고요.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기억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서 다른 분들과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월요일 방송이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주식시장의 마감 시황을 좀 살펴봐야겠죠. 굉장히 기분 좋은 주가의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3일 내내 주식시장이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S&P 500이 2.47%나 급등했고요. 다우존스가 1.76% 나쁘지 않았죠. 자, 나스닥이 가장 좋았습니다. 무려 3.33%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금요일을 화려하게 장식을 했습니다. 자, 러셀 2000도 2.7%라는 건강한 수익을 올리면서 기분 좋게 한 주를 마감한 금요일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개별 종목의 성적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가장 주가의 흐름이 좋았던 종목은 업스타트입니다. 주가가 무려 16.7%나 단 하루 만에 껑충 뛰어올랐고요. 오픈도우도 좋았습니다. 14.88%, 누홀딩즈가 14.16%, 퍼시픽 바이오가 14.05% 올라갔고요. 차지포인트가 13.89%, G스케일러 우리가 함께 어닝 결과를 살펴봤잖아요. 어닝 결과가 퍼펙트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좋은 어닝 결과로 인해서 12.57%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자, 로빈후드가 11.85%, 레모네이드 9.96, 데이터독 9.42, 로쿠 8.96, 스퀘어, 블록이죠. 8.52, 그 밖에도 8%, 7%, 6% 정도 올라간 종목은 정말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성장주 테크주들이 많은 힘을 낸 그런 금요일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빠망, 테슬라를 보시면 이번에 메가테크 기업들 중에서 가장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인 종목은 테슬라입니다. 금요일 하루 동안 주가가 무려 7.3%나 껑충 뛰어올랐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언제 뭐 600대를 보냈냐는 듯 무려 759까지 급등해 버렸습니다. 테슬라의 변동성은 정말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자, 엔비디아도 역시 5.38% 올라가면서 주가 많이 회복했고요. 자, 구글이 4.16, 애플이 4.08이나 올라갔습니다. 아마존 3.66 나쁘지 않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2.76%, 넷플릭스 1.98, 그리고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즈가 1.83% 올라가면서 메가테크 기업들 역시도 대부분 다 급상승하는 좋은 주가를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된 기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첫 번째 뉴스는요, 테슬라 관련된 소식인데 오랫동안 우리가 기대해왔던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자, 오늘 뉴스는 밑에 있는 서브 타이틀을 읽어보시면요,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이제 계획을 제출을 했는데요. 뭐를 만들기 위한 계획이냐면 사이즈도 괜찮고 그 다음에 굉장히 독특한 슈퍼차저 스테이션을 산타모니카에 건립한다. 뭐 이러한 취지의 기사가 발견이 됐거든요. 자, 그런데 이 슈퍼차저 스테이션이 뭐가 이렇게 대단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드라이브인 티어터가 들어간다. 드라이브인 티어터는 한국에서 이제 보통 자동차 극장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자동차 극장, 그리고 레스토랑, 그리고 이제 슈퍼차저의 개념을 복합적으로 이제 합쳐서 하나의 시설물을 소개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직접 읽어보시죠. 자,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은 굉장히 좀 커다랗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슈퍼차저 스테이션을 캘리포니아에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계획은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디테일이 발표가 됐는데 뭐 다이닝, 즉 레스토랑이 어떻게 될런지, 그리고 드라이브인 무비 시어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동차 극장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시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굉장히 좀 다기능의 슈퍼차저 스테이션이 이번에 이제 건립될 것으로 계획이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CEO인 일론 머스크가 그동안 굉장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플러팅 아이디어를 했다는 얘기는요, 좀 독특한 아이디어를 소개를 하고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떠봤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좀 사람들이 좀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던 일론 머스크가 드디어 마음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이 일이 일어날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진행이 된다면 헐리우드 쪽에 있는 슈퍼차저 새롭게 이제 만들게 되는데 여기에 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하프 에이커니까요. 에이커가 보통 한 1200평 정도 넘거든요. 따라서 하프 에이커면 600평이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34개의 차징 스토리 설치가 된다. 전체 이제 차저의 개수가 34개인데 그 중에서 29개는 테슬라가 자랑하는 슈퍼 차저가 들어가게 되고요. 나머지 이제 5개는요. 레벨 2 완속 충전이라고 부르죠. 두 가지 차이점은 이제 속도입니다. 그래서 슈퍼 차저 같은 경우는 한 30분, 40분이면 완전히 이제 만땅이라 그러죠. 완전히 채울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레벨 2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 시간을 기다려야만 충전이 완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가격 같은 부분은 슈퍼 차저가 훨씬 더 비싸겠죠. 자, 그리고 이제 오피셜하게 제출한 파일을 살펴보니까 어떠한 기능이 들어가 있냐면 2개의 무비 시어터가 들어간다. 그래서 스크린이 2개가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영화가 상영이 되겠죠. 근데 이 스크린에 이제 나오는 영화를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차징 스토리니까 전기를 이제 충전하면서 자동차 안에서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레스토랑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식사를 즐기면서도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번에 포함되는 레스토랑은 2스토리니까 2층짜리 이제 빌딩이고요. 그리고 이제 2층짜리 빌딩뿐만 아니라 위에 이제 루프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 위에도 앉아서 식사를 즐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까지 큰 나라는 자동차 갖고 여행을 하다가 화장실을 써야 될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어메니티가 많이 있잖아요. 다목적의 그런 시설을 이번에 소개를 한다. 그리고 이제 메인은 슈퍼차저에서 차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밥도 식사도 먹고 그다음에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전기차라는 그 한 가지의 품목을 개발하면서 전기차와 연결된 모든 것들을 다 본인들이 다 직접 만들고 판매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뭐 심지어는 보험 판매도 시작을 했죠. 이렇게 이제는 충전 사업을 또 진행하는 거에 그 만족하지 않고 충전 사업과 같이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는 뭐 레스토랑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무비 시어터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복합적인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테슬라고, 그 기업을 이끌고 있는 CEO가 일론 머스크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읽어볼 기사에도 일론 머스크가 등장을 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기억하실 텐데요. 제가 지난달에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통해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에 빌 게이츠가 공매도에 투자하고 있다. 뭐 이러한 기사를 여러분들과 공유한 바가 있었거든요. 이 이슈가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재벌의 싸움이 좀 팽팽한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창립자 중에 한 명인 빌 게이츠가 멀티빌리언 달러를 지금 공매도 포지션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게 이제 테슬라인 거죠. 이렇게 테슬라에 공매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론 머스크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빌 게이츠가 지난달에 이제 우리가 기사를 봤을 때 500밀리언 정도, 5억 달러 정도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요, 이 공매도의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요일 날 일론 머스크가 트윗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15억 달러에서 20억 달러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지금 공매도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트윗을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요 트윗인데요. 요 트윗을 하기 전에 바로 전에 또 재미있는 여론조사를 먼저 했습니다. 이 설문조사의 내용이 뭐였냐면 누구를 더 믿지 못하겠는가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그래서 응답자의 75.7%가 정치인을 믿지 못하겠다고 대답을 했고요. 나머지 24.3%는 빌리언이에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을 믿지 못할 거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론조사를 하고 나서 이제 트러스트 이슈에 대해서 제기를 한 거죠. 자, 빌 게이츠가 아직까지도 멀티밀리언 달러를 공매도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테슬라의 공매도를 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 그러냐면 글로벌 워밍 이슈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금을 투자하겠다. 이런 식의 지금 어떻게 보면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에 나는 그를 믿을 수는 없을 것 같다. 트러스트 이슈가 있다. 이렇게 비판적인 트윗을 날렸습니다. 자, 이번 트윗이 나온 것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난달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미 이제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죠. 나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창립자인 빌 게이츠랑 사이가 좋지 않다. 대립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가 테슬라의 공매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고, 테슬라의 공매도 하는 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가 항상 글로벌 워밍에 도움을 주고 싶다. 이렇게 지금 자신의 비전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테슬라라는 기업에 공매도 투자를 할 수 있는가, 말이 되지 않지 않냐, 뭐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비판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빌 게이츠는 이번에 테슬라의 공매도 투자하면서
하면서 돈을 좀 많이 벌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테슬라의 주가가 30% 정도 떨어졌거든요. 언제부터 30%가 떨어졌냐면 트위터에 9%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표한 이후에 30%나 주가가 하락한 것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다행인 것은 이제 이번 주는 이제 지난주죠. 지난주에 3일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14%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전에 팔았을지 계속해서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빌 게이츠랑 지금 일론 머스크의 팽팽한 기싸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테슬라가 이렇게 14% 반등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발표를 했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늘렸다라고 공표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번에 트위터를 인수할 때 44빌리언이 필요한데 이거를 이제 대출을 받아서 하는데 그 대출을 테슬라 주식을 담보로 하거든요. 따라서 담보에 걸려 있는 테슬라의 마진론이 좀 떨어지게 된다. 그렇게 되니까 조금은 이제 리스크가 줄었다고 판단하는 투자자들이 들어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테슬라의 공매도율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3%밖에 되지 않거든요. 불과 2년 전, 뭐 1년 전에도 비슷했겠죠. 2년 전에 제가 기억할 때 테슬라 공매도율이요, 막 20% 왜 이렇게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공매도꾼들이 다 빠져나가고 불과 3%의 지분만이 공매도에 지금 투자가 돼 있다. 예전하고 참 많이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테슬라에 역배팅했던 사람들, 테슬라의 하락에 베팅한 사람들이 이제는 다 포기하고 나갔다는 것을 여기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다음 기사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캐시우드입니다. 제가 예전부터요, 캐시우드에 관련해서 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믿고 투자를 진행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캐시우드 역시도요, 미래의 혁신에 투자한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직접 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기업에 좀처럼 투자 자금을 넣지 않는 것이 바로 캐시우드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4차 산업혁명 미래에는 테크 주식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커다란 시총을 구성하고 있는 메가테크 기업들이 한몫을 차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좀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는데 왜 캐시우드는 이러한 메가테크 기업들을 쳐다도 보지 않을까? 특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요,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와 관련되는 모든 반도체를 제공하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기업이라고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좀 동의하지 않는 캐시우드의 모습이 굉장히 좀 의아스럽게 생각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기사를 보시면요, 다행스럽게 캐시우드가 다시 엔비디아에 투자를 시작했다. 뭐 이러한 기사가 보이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시죠. 자, 캐시우드는 CEO이자 CIO다. Chief Investment Officer의 약자죠. 그래서 ARK를 이끌어가고 있는 캐시우드가 점프백했다는 것은 다시 돌아갔다는 거죠. 엔비디아 주식으로 다시 돌아갔다. 자, 파퓰러 펀드 매니저인 굉장히 인기 있는 캐시우드가 이번에 25만 주 정도를 매수를 했는데요. 목요일날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ETF에 골고루 매수를 진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전에 캐시우드와 그의 팀은 엔비디아를 보유하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2021년 11월 5일 날 다 팔아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굉장히 오래간만에 다시 엔비디아라는 주식을 줍줍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때 이제 엔비디아를 다 포기하고 현금화 했을 때 그 이후에 엔비디아 주가가 무려 40%나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적절하게 단기적인 그 매매를 잘 한 거죠. 그때 주가가 297이었는데 이번에 매수했을 때 가격은 178.5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적절한 시기에 주식을 팔고 사고 했다. 이렇게 우리가 뭐 결과론이지만 이렇게 평가를 해줄 수가 있는 것 같고요. ARK 인베스터에서 이번에 엔비디아를 여러 가지 다양한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펀드 ETF에 담았다. 자, 구체적인 숫자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아크 이노베이션 ETF,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런 펀드죠. ARKK에 19만 1277주를 담았고요. 그리고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 인터넷 ETF가 있습니다. ARKW고요. 여기에는 3만 3,536주, 마지막으로 ARK 핀테크 이노베이션 ETF, ARKF고요. 여기에는 2만 473주를 담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세 가지 ETF에 들어간 보유량을 다 합치니까요. 이번에 무려 4,370만 달러 정도를 투자를 해서 엔비디아의 주식을 추가적으로 매수했다. 다시 매수한 거죠. 추가가 아니라 다시 매수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캐시우드가 이번에 엔비디아를 다시 샀다는 것은 그녀의 스탠스를 보여준다. 그녀의 입장을 표명하는데
하는데 어떠한 것을 지금 볼 수가 있냐면 그녀가 판단하기에 지금 현재가 굉장히 좋은 그런 진입 시기라고 본다. 롱텀 인베스터 한 5년 정도의 타임 프레임을 가지고 투자한다라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타임 호라이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정도의 주가면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지금 캐시우드가 판단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 이렇게 기사가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4차 산업혁명에 투자를 하던 미래에 투자를 하던 혁신 기업에 투자를 하던 이 엔비디아라는 기업은요, 어떠한 키워드,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가 있는데 이 키워드가 사실 반도체 기업이 제공하는 테크놀로지가 아니면 달성할 수 없는 허상에 불과하잖아요. 따라서 제가 볼 때 엔비디아라는 기업은 주가의 변동과 상관없이 일단 기업 자체로는 4차 산업혁명에 투자를 한다면 꼭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읽어볼 기사는요, 사이버 보안 기업 관련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 G스케일러가 어닝을 발표한 이후에 지금 사이버 시큐리티 기업들의 주가가 모두 올라가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실제로 G스케일러 같은 경우는 어닝 발표 후에 주가가 12.57%나 껑충 뛰어 올라갔고요. 팔로알토가 0.94%, 포티넷이 1.21%,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7%가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G스케일러의 어닝 모습을 보고 많은 사이버 기업들의 주가가 힘을 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G스케일러의 주가가 12% 정도 금요일날 급등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섹터의 주가를 전체적으로 다 올려주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이유는 이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분기에 어닝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뭐 기간이 지금 3분기라고 나온 이유는 회계 분기이기 때문에 지금 캘린더를 따라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 어닝 결과가 굉장히 좋았죠. 시장의 기대치를 다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서프라이즈죠. 거기에다가 풀 이어 가이던스, 즉 앞으로 이제 미래 비즈니스가 어떨 것인지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 이 가이던스가 과거에 발표했던 것보다 오히려 수치가 상승됐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전망이 좋다는 거죠. 자, 4월 30일 날 끝난 어닝의 보고를 했는데, 자, G스케일러가 얘기하기를 어닝 퍼시어는 0.17 흑자죠. 자, 그리고 이제 레비뉴 매출이 286.81 밀리언을 만들어내서 작년 대비 62.6%라는 굉장히 좋은 성장률을 지켜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looking ahead, 미래의 모습을 봤을 때 가이던스죠. 가이던스 4분기의 가이던스를 304에서 306을 줬는데요. 이 estimate 같은 경우는 291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장 전망치는 291인데 가이던스가 304에서 306이니까 굉장히 좋은 숫자가 발표가 된 거죠. 자, 거기에 full year revenue, 2022년 1년의 레비뉴 같은 경우는 1.078이 가이던스로 제시가 됐는데 원래 예전에 제시했던 가이던스가 0.45에서 0.5였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굉장히 좀 가이던스를 추가적으로 올려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 명의 애널리스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결과가 나온 것을 높게 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우리의 친구 웨드브시의 댄 아이브즈가 있죠. 자, 이분이 원래부터 이제 사이버 보안 쪽을 굉장히 좋게 보는 그런 애널리스트 중에 한 명이잖아요. 굉장히 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버스트 그로스다. 굉장히 좀 강력한 성장을 만들어냈다라고 칭찬을 해주고 있고요. 특히 빌링이라는 게 나오는데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던 내용에는 나오지 않은 부분인데 빌링 역시 53%나 지금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빌링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1분기죠. 이 하나의 분기 동안 계약이 체결된 거를 빌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됐다는 거죠. 자, 이 빌링이 왜 중요하냐면 매출 같은 경우는요. 빌링 하나가 나중에 이제 1년짜리 계약이면 한 달에 한 번씩 12로 나눠서 매출을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빌링은 한꺼번에 다 들어오는 거죠. 따라서 빌링이 이렇게 54%나 작년 대비해서 성장을 했다는 것은 앞으로 미래 비즈니스를 다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쉴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분기의 매출만 좋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 비즈니스도 계속해서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1년짜리 계약, 2년짜리 계약 이렇게 계약을 확보한다는 것은 앞으로 따라오는 달들 그리고 따라오는 분기에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칭찬을 해줄 만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underlying
딜 매트릭스라고 써있죠. 이게 바로 이제 빌링입니다. 현재 재무제표에는 잡혀있지 않지만 미래 비즈니스가 확보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바라보면서 굉장히 좀 강력한 성장의 가속도를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클라우드 모멘텀을 지켜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 Zscaler다. 2022년 마지막까지 그럴 거고 그 이상에도 앞으로 다가오는 2023년 4년에도 좋은 모습을 지켜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이 더 중요한데요. 현재 굉장히 좀 어려운 마크로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헤드윈드라는 것은 이제 맞바람이잖아요. 지금 현재 테크 기업들이 사이버 보안 쪽에 지출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왜냐면 뭐 리세션이 온다, 뭐 물가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테크 기업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전에 비해서 쉽게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Zscaler의 빌링이 53%나 올라갔다는 것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굉장히 잘 해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의미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Zscaler의 영향으로 인해서 나머지 사이버 기업들도 한꺼번에 이제 힘을 내고 있다. 사이버 보안 기업들도 힘을 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인사이더 바잉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내부자들의 매수 소식이죠. 내부자들의 매수가 서징하고 있다, 급증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사에 따르면요, 아직까지 시장이 바닥을 찍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보는 것이 좋다. 너무 서두르지 말라. 이러한 조언을 해주고 있거든요. 자, 이 기사를 한번 읽어보시죠. Stock buying by corporate insiders. 기업을 이끌어 나가는 내부자들이 주식을 사고 있다. 그리고 이 주식을 사는 추세가요, 5월 들어서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아직까지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너무 섣불리 몰빵을 하거나 많이 이제 주식을 사면서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자, 5월 23일까지의 통계를 보는 건데요. 레이시오를 보면, 레이시오는 이제 비율이죠. 인사이더들, 즉 내부자들이 사는 주식이 있고 파는 주식이 있을 텐데 이 비율을 이제 보자는 거죠. 그래서 비율이 어느 정도 그 바이 쪽이 많이 향상을 하는지를 보는 거죠. 보통 이제 바이 투 셀 레이시오를 보면 항상 파는 사람이 더 많기 마련입니다. 왜냐면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파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항상 주식을 팔 이유는 넘쳐나기 때문이죠. 새로 집을 산다든지 자동차를 산다든지 누가 장가를 간다든지 시집을 간다든지 병에 걸려서 입원을 한다든지 사고가 났다든지 세상에 살다 보면 너무나 많은 이유 때문에 주식을 팔아야 되거든요. 하지만 살 때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너무 지금 좋아 보인다. 전망이 좋기 때문에 사는 것이 바로 주식이죠. 따라서 바이 투 셀 레이시오를 보면 항상 셀이 더 많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이제 내부자 같은 경우는 갖고 있는 주식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주식을 팔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자금을 확보하겠죠. 자,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5월 달에 들어서 지금 바이 쪽의 비율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2020년 3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굉장히 좀 긍정적인 그런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소식은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누가 발표한 데이터냐면 더 워싱턴 서비스라는 기관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이러한 소식을 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는데요. 인사이더 바이더들의 숫자가 나오는데 1200군데가 넘어간다. 따라서 지금 현재 내부자들이 주식을 사고 있는 기업의 숫자가 1200개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래서 이 숫자가 지금 biggest month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1200개나 되는 기업에서 내부자가 주식을 산 적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2년 만에 가장 처음으로 지금 아웃넘버 셀러다. 셀러의 숫자를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다. 온도 트랙이니까 따라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셀러의 숫자가 더 많지만 바이어의 숫자가 1200이라는 굉장히 좋은 숫자를 찍어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식을 사고 있는 내부자들 중에서는 커다란 기업의 CEO도 있다. 뭐 우버가 나오죠. 우버의 보스인 다라도 포함이 된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5.3 밀리언이나 되는 530만 달러 가치가 있는 주식을 5월 6일 날 매수를 한 바가 있다라고 나와 있죠. 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인사이더들이 내부자들이 주식을 산다는 것은 특히 시장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 산다는 것은요. 주식이 드디어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는 신호로 인식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2020년 3월 달에도요. 비슷한 시기에 그러니까 이제 2020년 3월이면 완전히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 직전이죠. 이때도 많은 내부자들이 주식을 사기 시작했고 갑자기 이제 주식이 막
엄청난 속도로 주가를 회복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내부자들이 주식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2019년 1월 달에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때부터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나서 1월 달에 갑자기 이제 내부자들이 주식을 많이 사면서 주가가 반등을 시작했다. 역사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증명이 된 좋은 호재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요, 아직까지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번 달에는 그렇다는 거죠. 이유가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 벤 실버만이라는 다이렉터에 따르면 베리티 데이터에서 일하는 리서치 다이렉터인데요. 자,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바잉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내부자의 매수 추세가 굉장히 강력한 것은 맞는데 오버웰러밍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신호가 떨어진 것은 아니다. 아직은 조금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말로 시장의 바닥을 찍은 것을 내부자들이 잘 이렇게 짚어냈을 때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바잉 볼륨이 높았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주식의 거래 수 있잖아요. 이 수가 갑자기 급등하는 시기에 보통 이 내부자들의 매수가 일어나면서 주가가 반등하는 소식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주식 거래 수가 좋은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조금 낮은 편에 속한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 이번 달 같은 경우 바잉 볼륨, 즉 매수하는 그런 볼륨이 조금 늘어났다 그랬잖아요. 이 늘어난 이유가 아마도 어닝 시즌하고 맞물렸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가 좀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아직까지 속단하긴 이르고 여기서 지금 추천해주는 방식은 뭐냐면요. 조금 더 기다려봐라. 그래서 앞으로 한 2주 정도 계속해서 거래량이 급증하는지 바잉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지 보고 그때 가서 매수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2주 동안 기다렸다가 들어가면 다 올라간 다음에 사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 주식을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하는 투자자는요, 무릎에서 산다 그러죠. 그래서 발끝에서 사는 게 아니고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서 무릎까지 올라가면 그때부터 사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게 보통 프로페셔널한 주식 투자자들이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몇몇 기업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기업들이 뭐냐면 탑 이그젝티브, 그러니까 탑 경영진이죠. 최고의 경영진이 지금 많은 내부자로서 주식을 매수하는 12월 달 들어서 그랬다는 거죠. 5개의 기업을 꼭 집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라마운트고요. 두 번째가 스타벅스, 세 번째 GM이고요. 네 번째는 G입니다. 일렉트릭. 그리고 다섯 번째로 카니발. 이렇게 5개의 기업들의 CEO, CFO, CIO 이런 사람들이 많은 주식을 최근에 5월 달 들어서 매수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30일 월요일날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마감할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오미준님과 함께 준비한 자막 영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자막 영상에는요, 반가운 얼굴이 등장을 합니다. 미존에도 한번 출연하셨던 진 먼스터가 등장을 하는데요. 진 먼스터가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CNBC 뉴스에 등장을 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자,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3일 내내 상승장이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베어마켓 랠리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하락장 안에서 나타나는 상승장이기 때문이죠. 이번 베어마켓 랠리가 아직 한 반 정도밖에 오지 않았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지금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승장은 커다란 의미의 베어마켓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베어마켓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진단하는 것이 진 먼스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고요. 저는 내일 조금 더 유용한 정보 가득 모아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요, 오늘 저녁, 월요일 저녁이죠. 한국 시간으로 미국 증시는 오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요일 날 미국 증시가 없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셨지만 오늘 저녁 방송을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미국 증시가 쉬는 김에 조금 미국 증시에서 멀어져서 각자의 삶에 좀 충실해보는 이런 시간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저는요, 화요일 날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 가지고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The Nasdaq has rallied 10% since last Friday's intraday low, led by mega-cap names like Apple. For more on whether the bounce can be trusted, let's bring in Mark Lehman. He is JPM Securities CEO, and Gene Munster, Loop Ventures Managing Director. Gene, I'll start with you because I know you follow Apple almost closer than anybody else. Up
about 8% this week. So what from here? I think we're going to see a nice bear market rally. There's a lot to love about these rallies, and they can be pretty significant. I think Apple's going to participate in that, Scott. And if you look at the frequency of these rallies, they've happened 16 times since 2000. And the magnitude has been surprisingly impressive. They're up 22%. So just to kind of frame in that, you mentioned the NASDAQ up 10% over the past week. That would suggest that this bear market rally is going to, we're about halfway through it. There's still another, call it 12% upside to this. And so I would stay this, enjoy this, but be brave as tech investors because we are not through the bottom of this. And if I may just continue with the thought quickly, is that a bear market rally will end, all good bear market rallies end until there is visibility that fundamentals are improving. And if we fast forward a month from now and start thinking about how investors are going to be positioning themselves for the June quarter results, I suspect that we're going to see some cautious anxiety amongst investors because the March quarter, we looked at 20 tech companies. 11 of the 20 largest tech companies had negative commentary regarding June. We think that that is going to stir concern from investors. And so, put it simply, Scott, just enjoy this ride, the next 10%, and then batten the hatches down because it's going to get bad. I mean, I think, Mark, a lot of people would take that 10%. That sounds optimistic. I don't know whether you believe it or not. Do you? Well, you're right. I think most people would take another 10%. I was on the show a week ago, and it's up 10% from then. And that Friday, a week ago, everybody was chiding anybody who talked tech positively. So that's how fast things can move. I do agree with Gene. I think we're going to start to look at the June quarter pretty soon. But we've seen some numbers in the last few days. You looked at Workday's numbers when they reported and others. Expectations and analyst guides are going down. And at the same time, some of these stocks are performing just fine. So that gives me a little bit of confidence. We've also seen some things that are obviously backdrops that are terrific. We saw some M&A this week in a large takeover, which is the kind of indications you want where people are using some of their balance sheet. Because these balance sheets for these tech companies are in durable shape. And what they do with it is going to be fun to watch over the next 2-3 quarters. And I'm looking at that. And again, this week showed some evidence of those signs. Adam Parker was waving his hands like he wanted to get in. Oh, look, there's 40 years of history where the analyst estimates can come down and the market can rally. So what I don't want people to be confused about is you can have earnings grow year over year and still have the earnings expectations come down. Right now, they're for 9% earnings growth in 2022 versus 2021. That's what the bottom-up analyst estimates are for. If we get revisions down to 6% growth, that could still be perfectly fine for equity markets. So you can have downward revisions in an upward equity market, and we've had that a lot in the last 45 years. So, Gene, I mean, Apple really specifically, the talk about iPhone production numbers coming down, should we believe any of that? Well, it's true. The production numbers have come down, and it's you can believe it, but you have to put it in a context. Is that it's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for Apple to initially tell its suppliers to have produce a large number of iPhones, and then it's operating procedure to tell them to cut production because they always do that. And so I think that's where you get some of the noise around these data points with the market backdrop. I think it get people concerned. And I want to be clear here. Apple is, if we go into recession, Apple their business will be negatively impacted, just like everyone's business. I think we're going into a recession. And so to answer your question is that we should be, there is concern related to some of these data points. But ultimately, I think in Apple's case, I think it will outperform many of these other companies because essentially we can't live without it. They fall into that category of can't live without it. And also, they have other products coming. And we're going to probably hear more about that on June 6th at their developers conference. And so there is room for optimism when you think about the growth piece of Apple in the next few years.